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사람으로 하여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큰 돈이 역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의 태도에. 195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비적인 연구 하나를 하죠. 스탠포드 학생들한테요. 정말 재미없는 일을 시켜요. 실타래에 계속 실을 감는, 계속 실만 감는 거를 1시간 시킵니다. 너무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몰래카메라가 시작돼요. 순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학생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 거짓말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20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절반의 학생들은 그 거짓말의 대가가 단 1불이에요. 1불. 자, 그러면 어쨌든 양쪽 모두 부탁을 받았으니까 20불 받은 학생들이든 1불 받은 학생들이든 거짓말을 했겠죠. 재밌어 이러고.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거짓말했던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지난 일주일 전에 했던 그거 재밌었어? 그러면 20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은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 절대 안 합니다. 1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요. 야, 재밌었냐? 은근히 묘미가 있던데요. 심지어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거짓말했어? 친구한테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거짓말했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20불 받아봐. 야, 그렇게 큰 돈 받는데 잠깐 거짓말하는 게 어때? 대학생한테 20불이 얼마 큰 돈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0불은 큰 돈이라서. 1불 받은 학생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1불 받으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일 순 없잖아요. 내가 이 작은 돈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없게도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재밌더라. 재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욕구의 강도예요. 수면, 중요한 욕구잖아요. 잠 안 자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섹스 없으면 큰일 나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멸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사망 원인들의 대부분이 저기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Y축은 뭘까요? 세상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방해하는 정도예요. 세상이 야, 충족시키지 마, 포기해 라고 강요하는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한다고 방해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해, 계속 해. 방해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담배는 이제 꽤 방해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부분에 있는 욕구들이죠.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조절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수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죠. 그게 바로 여가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제일 안 썼냐는 거죠. 여가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미디어 시청, 술, 식욕, 커피, 일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건 마다하지 않지만 내가 여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면서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가에 돈을 쓰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는 욕구들입니다.